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가장 큰 건 역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자꾸 하향되고 있다. 이런 게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잇따라서 월드뱅크 그리고 OECD가 지금 경제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부담이었고 또 기업은 기업별로 좀 눈높이를 낮추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제 새벽엔 타겟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인텔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뭐 크레딧 스위스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자심들이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좀 했던 나름의 지난 5월 18일, 5월 20일 이후의 반등이 소위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 아니냐.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끝부분이라고 일부 생각하는 분들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빨리 줄이지 않으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네네. 거기다 마침 이번 주말에는 소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스닥은 0.7% 내렸고요. S&P 500은 1%, 그리고 다우지수도 0.8% 내렸습니다. 에너지만 올랐습니다. 그 유가가 $110 넘는 모습 계속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였죠. 부동산, 기술, 소재 등 나머지 10개 섹터는 0.5에서 많게는 2% 넘게 하락한 것들도 좀 보여줬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이제 $120 넘어서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기록했던 수준을 넘어서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이 또 피크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 지난번이 피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로 보면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2004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인가요? 이후에 8년 만에 지금 최고치이자 이제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까지 기록했습니다. 10년도 0.5%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금리 다시 3%를 넘는 수준으로 일단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달러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여타 국가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선방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엔화거든요. 엔화의 지금 하락세가 이거 달러 에너지 반대 그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엔화 약세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134엔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러다 보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밀려서라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엔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 자체는 역시 뭐 좋을 수 없는 네네. 그런 요인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업들이 스스로의 어떤 이익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반도체 수요의 부진을 경고했죠. 그러면서 인텔은 무려 5%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인텔이 더 떨어질 게 있을까 하는 수준에서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를 소위 냉각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죠. 모더나 같은 경우가 2%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기존 나왔던 현존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발표한 것이 호재로 인식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오늘 움직인 것이 다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0.4%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 내렸습니다. 아마존도 1.4% 내렸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1.2%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AMD는 이제 소위 애널리스트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오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일단은 어떻게나 아직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일단 오늘 끝나겠는데 현재 진행되는 시점이 현지 시간은 오늘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떻게 발표될 여부에 따라서 뭐 주가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1.4%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도큐사인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주가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이제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 호재로 반영됐고요. 어펌이 지금 이틀 연속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펌은 아시다시피 BMP이고 애플이 이제 그 사업에 들어간다 해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외두부 씨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시작할 때부터 매도 의견을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4% 넘게 빠졌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알리바바라든가 뭐 징동닷컴 뭐 이런 몇몇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실제 이건 어저께 홍콩 시장에서부터 좀 올라간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에서 게임을 하려면 중국에 파노라 그러나요? 맞아요.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좀 허가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뭐 여기 이런 친구들이요,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결국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라도 결국은 그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불안감이잖아요. 맞습니다. OECD의 이제 경제 전망을 좀 자세히 한번 네네. 보겠는데요. 2020년에 기존의 전망치가 4.5% 성장이었는데요. 이걸 눈높이를 낮춰서 3%로 훅 낮췄습니다. 월드뱅크는 참고적으로 2.9% 성장으로 낮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직접 OECD 그리고 2022년 경제 전망하면 바로 자료가 좀 자세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큰 테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의 경제 전망인데 경제 전망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전쟁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게 딱 보시면 OECD 관련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부분 내려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거의 다 그 다음 앞서 보여드렸던 애뉴얼 GDP 그 그림이 되겠는데 네네. 프로젝션이 기존 대비 지금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딱 한두 나라가 좀 올라갑니다.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아마 거긴 원유 수출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농업 위주로 네네.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터키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터키는 저는 이거 터키까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터키는 아마 분수물자 이런 거 아닐까 싶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터키 자체도 또 전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림 자체가 대부분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왼쪽이 2021년 말인데요. 네. 오른쪽이 오늘 발표한 2022년에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터키가 23%였는데 터키는 72%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가 늘어났고요. 네. 터키 그래서 사람들이 터키 여행 가면 지금 돈 쓸만 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미국 사람이 하는 거를 유튜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44%인데 60.1%.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뭐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이런 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디는 지역이나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근까지 감춰지면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GDP 성장률을 낮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GDP를 낮춘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GDP가 어떤 모든 것을 합이잖아요. 결국에. 네네, 그렇죠. 결국 기업이건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이 잘 돼야지 GDP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나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절대로 호재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월가도 대부분 좋지 않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는 많이 여러분들 보신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인해서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제 지표를 갖고 일주일마다 GDP의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분기 GDP가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0.9%로 하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도이치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은 내년 말에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빨라지고 있다. 네. 올해 안에 좀 다시 리세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 사비타 수브라마니언은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또 지난 주말 하면서 또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분은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 모건스탠리 워낙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네네. 되겠고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했던 바로 그 증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작년에 뭐 승진까지 하는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어찌됐건 단기 베어 마켓의 반등은 지금 대부분의 고통만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세션 불가피하면서 리세션까지 모두 포함된 고려한 주가의 이번에 하락치는 3,200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3,200 간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면 안 되고 지금은 이런 쪽으로 갖고 가면서 주식을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보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걸 가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핵심 요인인데요.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고 캐시플로우,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인 이런 쪽을 가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거든요. 에너지, 이거 작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네. 금융, 헬스케어, 필수소비 이 네 가지 섹터에
주목을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 섹터가 그 안에 종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에너지 같은 거 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금융조 또 떨어져서 또 못 사고요. 헬스케어도 이거 잘 몰라서 못 사고 필수 소비자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네네.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ETF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대부분의 성장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치주라든가 그리고 배당주라든가 퀄리티주 이런 쪽을 좀 ETF를 활용해서 좀 이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최대의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6월 10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월가 예상은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달에는 코어라든가 그리고 기반 물가지수 모두 전전달보다 내려갔거든요. 네. 조금 내려갔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조금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8.2%가 증가할 거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월가에서 5.9%인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지난달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지수는 그렇게 전달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근원은 먹거리랑 에너지인데 지금 딱 그 두 개가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보면 이 8.3이라는 거 얼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면 주식은 다시 뭐 좀 흔들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